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CPI 안도감이 좀 있긴 했지만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갔고 정치적인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으로 전강 후약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동시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날 또 장중에 어떤 변동성 나오는 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정까지도 시장에는 일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전에는 관망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매도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뭐 금융주 일부, 전력주 일부, 우주항공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들보다는 좀 신중했고 일부 테마성 종목군들만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한 나라들이 더 많았는데 그 외신에서는 CPI가 잘 나오긴 했지만 그 숫자 하나 잘 나온 거 그것도 예상치하고 0.1%포인트 차이 난 거 가지고 시장이 돌아설 정도는 아니고 이거보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걱정, 그리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이번 주 또 미국의 어떤 셧다운 이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아시아 증시가 힘을 내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만 밀린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밀렸다라고 봐야죠. 우리 뭐 동시효과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기 표기된 것보다는 좀 높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또 그러니까 미국의 CPI가 잘 나오긴 했지만 달러 인덱스라든가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또 달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고 달러 빠지고 이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러다가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또 CPI 세부 항목으로 볼 때 이거 PC에 적용되는 항목은 그렇게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식의 또 해석도 일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좀 경계감을 유발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이 근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미국에서 빠진 종목들을 좀 보면 그 브라운 포맨 이거 이제 위스키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할리 데이비스는 오토바이 관련주, 그다음에 월마트는 뭐 잘 아시는 이제 마트. 근데 이게 전부 다 관세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럴 때 대표적인 어떤 대상 종목이 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월마트는 또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니네들이 좀 떠안아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좀 떠안아라. 관세 올리는 것만큼 깎아서 우리한테 공급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업체들의 어떤 거부감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섰잖아요. 그래서 관세 이슈에 기업들의 어떤 실적 전망치가 어두워지면서 주요 종목군들이 하락했고 오늘 또 미증시 자체가 S&P 500 지수는 플러스가 났지만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담을 떨쳐낸 날은 아니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신중함 이게 또 작동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도 보면 트럼프가 이제 4월 2일 그 상호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어떤 우리한테 보여줄 거 보여주면 우리 관세 그대로 부과 안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일단은 반발하고 보는 뭐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 강행하니까 뭐 다른 나라들은 맞보복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보복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맞서는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긴장이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상법 개정안도 은근히 시장에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던 사안인데 국회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시행될 것 같지는 않다. 또 이제 재계에서도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은근히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변수였는데 이것도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변수. 이게 지금 이거 하루에 그날 당일 엄청난 변동성이 우리나라에 나올 거는 유력하잖아요. 이건 뭐 단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뭐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든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날짜가 거의 임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섣불리 미리 포지션 잡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이후에 시장이 흘러내리는 데는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현금화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좀 지수가 밀렸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제가 보기엔 만기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플러스 출발했다가 이제 밀려 내려가는데
사실 저 시간대쯤 돼서 뭔가 정치적인 뉴스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은 못하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음모론에 가까운 거니까 그건 빼버리고 놓고 보면 오늘 그 오후장에서 밀린 거는 만기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만기라고 보는 게 오늘 3시까지 어떤 게 잡혔었냐면 제가 3시 그때 당시에 캡처를 한 건데 지수 상위 빅4 4종목이 공교롭게도 지수를 한 종목씩이 다 똑같은 지수를 떨어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예, 저렇게 딱 해도 그때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9포인트였어요. 마이너스 9포인트였는데, 그때 빅4, 저게 무슨 특별한 어떤 업종이 빠진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딱 2.1포인트 전후씩 딱 빼가지고 지수 낙폭을 그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만기라는 점도 지수가 오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동시 만기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 겹치면서 일정 미국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후장에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동시효과에 또 크게 띄우긴 했는데 뭐 장중에 거의 마감 직전까지는 이제 저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기도 어느 정도 의식을 했던 이제 그런 날로 보여집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 기관 뭐 매도 매수 엇갈리는데 사실 만기 날은 매수나 매도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뭐 종목들 뭘 샀다 이걸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할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날은.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만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은 방산 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매수했구나. 그다음에 이제 매도는 아무래도 뭐 대량 매도 잡히고 뭐 시가총액 상단이 만기일이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잡히면서 좀 매도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금융 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매수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만기 영향을 좀 덜하니까.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예, 이쪽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진해 있는 모습이었고, 매도 쪽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도에 조금 더 많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도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쪽이 좀 특히 그쪽에서도 장비냐 소재냐인데 소재 쪽 종목군들을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그동안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따박따박 모아놓은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의 어떤 종목군들을 이제 매집의 단계에서 좀 시세로 넘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더라.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PPI가 나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잖아요.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뭐 도매 물가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CPI보다는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면 또 시장은 긴장할 수도 있어서 오늘 숫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빅테크. 근데 빅테크 내에서도 엄밀하게 보면 테슬라 플러스 AI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올라가는 반면에 가치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의 어떤 미증시에서 구도. 이게 제일 좋으려면 가치주 완만하게 올라가고 빅테크가 주도하고 이런 그림 나오는 게 증시에는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여튼 입만 열면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순탄하게 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가 그대로 좀 재현이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정치 일정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분차트가 막 5분, 10분 동안 폭등을 했다, 폭락을 했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뭐 사전에 미리 빌드업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일정이 공개된 전후에서의 어떤 움직임, 이건 뭐 어떻게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당장은 어떻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뭐 사실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는 측면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오늘 봐서는 섣불리 미리 베팅한 건 별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일정이 공개된 전후에서 어떤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1분기에 어떤 변화를 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오늘 그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기관들이 지난 지수 하락기에 이제 따박따박 물량을 모았던 종목군들이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저건 악재는 없는데 기관이 계속 파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면 그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쪽에서는
그러니까 운용 인력이 바뀌면서 또는 그냥 기존 인력이더라도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차원에서 그냥 다 지분 다 털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눌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1분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매도가 끝난 종목군들, 매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 재편이 끝나는 종목들은 억울하게 수급 때문에 빠진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도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문제인데 그 미국 시장이 원래 전통적으로 3월 둘째 주에 저점을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3월 10일경에 이제 저점이 나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막연하게 그게 무슨 근거가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사들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과정에서의 매매 변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 직전 일정 기간 동안에 자사주 매입을 못 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자사주 매입이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동되는 시기에 맞춰서 또 매수가 같이 붙어서 들어가면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좀 수급이 바뀌면서 미증시가 올라갔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근데 이 통계를 갖다 들이대기에는 트럼프라는 존재감이 너무 커가지고 이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는 미국이 반전을 하려면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에서는 변화가 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패턴을 무시할 정도, 그런 수급의 변화를 무시할 정도라면 미국이 만만치 않은 4월 2일까지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겠구나라고 또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도 중점적으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제가 이제 항상 습관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꼭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눌러주셔야 알고리즘에 제 방송이 또 많이 노출이 되니까 또 많이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